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중단원 마무리하기를 해설을 해드릴 건데요. 교과서 뒤에 해설이 없는 문제를 중심으로 할 거고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이 앞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직접 풀어주기 바랍니다. 저는 6번부터 13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인데 첫 번째 1번은 이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요. 그죠? 이런 꼴을 여러분이 어떤 꼴이구나를 알고 밑이 제일 큰 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줍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의 x승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게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4분의 2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2분의 1로 써도 됩니다. 저는 4분의 2로 쓸게요. x승 마이너스 1 그리고 4분의 2 x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4분의 2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만 남아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2번을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분의 로그 3의 1 플러스 x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1 플러스 x 그리고 분모 x분의 1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수 2는 2분의 1이 되겠죠. 이거는 리미트 앞으로 빼내는 게 좀 편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분의 1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앞에 있는 분모에 있는 x는 x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로그 3의 1 플러스 x였는데 로그 앞에 있는 x분의 1은 어디로 보낼 수 있냐면 진수의 지수로 보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하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로그 3의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x가 0으로 가니까 어때요? x분의 1은 무한대로 가죠.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x분의 1은 무한대로 가는구나 하고 나서 자연상수 2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가요? 자, 이것은 2분의 1에 로그 3의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값은 자연상수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연상수, 로그의 성질을 자연상수로 나타내면 2ln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7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승 마이너스 1분의 요 값이 수렴하는 거죠. 수렴하기 위해선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2x승 2의 0승 마이너스 1이니까 0으로 가죠. 그러면 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값을 계산하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자입니다. 루트 ax 플러스 b 마이너스 3 루트 함수는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x에다 그대로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루트 b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이 값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루트 b가 3이니까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b는 9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9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입해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x승 마이너스 1분의 루트 ax 플러스 9 마이너스 3이 되는데 0분의 0꼴임을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꼴이 중요한데요. 자, 0분의 0꼴이에요. 자, 이럴 때는 지금 루트가 있는 경우는 루트의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켤레수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좀 길게 긋고요. 첫 번째 루트 ax 플러스 9 마이너스 3 루트 ax 플러스 9 이번엔 플러스 3을 곱해준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분모도 2의 x승 마이너스 1인데 루트 ax 플러스 9 플러스 3 이렇게 켤레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분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ax만 남아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ax만 남습니다. 그리고 분모는 그래도 똑같죠. 2x승 마이너스 1 그리고 루트 ax 플러스 9
플러스 3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값에 2의 x승 마이너스 1 요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 이 값을 배웠거든요. 요 값이 얼마였냐면 1이었어요. 1. 그죠? 1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요런 형태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자, 이퀄 하고요. 이퀄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실은 2의 x승 마이너스 1분의 x도 똑같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ax 플러스 9 플러스 3분의 이렇게 a라고 써도 됩니다. 됐죠? 그러면 앞에 것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은 0을 대입하니까 0을 대입해 직접 계산할 수 있죠? 0을 대입하니까 분모는 6이 됩니다. 6분의 a가 되는데 이 값이 1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에 a 값은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와 b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a 곱하기 b는 앞에서 b의 값은 9라고 그랬죠? 그래서 6 곱하기 9가 돼서 54라고 쓰면 됩니다. 자, 8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미지수 a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갑니다 해서 직접 분자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a 플러스 7x잖아요. 자, 이 값은 a죠. 근데 그 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ln a죠. 다시 한번 쓸게요. 지금 ln을 못 봤어요. ln a가 0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a 값은 1이 되겠죠. 자, 됐죠? 그럼 a에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x ln 하고 1 플러스 7x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ln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생각하는 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7x분의 ln 1 플러스 7x 이거 2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곱하기. 근데 없던 7x를 분모에 써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분자에 곱해주는데 분모에서 x가 공통이 있던 걸 뺀 거니까 분모는 x 플러스 1을 쓰면 되겠고 분자는 7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중괄호로 묶어주고요. 자, 그러면 앞에 식은 변형을 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7x에 7x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죠? 자, 곱하기 좀 좁네요. 곱하기 쓰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식은 이 식은 1 플러스 7x의 7x분의 1승은 2인 걸 알 수 있죠. ln 2예요. 그러면 ln 2, 이건 1이 되겠죠. 곱하기 x 플러스는 연속함수입니다. 그래서 x에다 0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7 해서 7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b는 7임을 알 수 있고요. 아까 a는 1이었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1 플러스 7 해서 8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9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함수 fx가 주어졌습니다. 함수 fx는 x 곱하기 ln x에 대해서 x의 값이 1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랍니다.
평균 변화를 계산해 보라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x는 k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을 때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1에서 2까지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고 2번 x는 k에서의 미분 계수를 계산한 다음에 같다라는 조건으로 k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그럼 1번을 볼까요? 평균 변화율은 2-1분의 f2 마이너스 f1이잖아요. 그죠?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2-1이 되겠고요. 분자는 2, ln 2 마이너스 1, ln 1이 되죠. ln 1은 0이잖아요. 남는 것은 2만 남습니다. 그래서 2-1분의 2. 자, 평균 변화를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도 계산할 수 있죠. 자, 근데 미분계수는 2번 f'x를 먼저 계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변 미분이니까 ln x 플러스 1 이렇게 먼저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x에다가 k를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f 프라임 k 값은 ln k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값이 서로 같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 2에서 하고요. ln k 플러스 1 이 값이 2-1분의 2가 되더라 라는 값을 만족하는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를 이항해 볼까요? 그러면 ln k 값은 2-1분의 2에서 빼기를 하는 거고요. 통분하게 되면 2-1분의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2-1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좌변이 lnk니까 우변도 사실은 여기 뒤에 1이 있는 거잖아요. 곱하기 1이 있는 건데 1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 값은 2-1분의 ln 2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로그 앞에 있는 요 수는 진수의 지수로 갈 수 있으니까 ln 2에 2-1분의 1이 되더라. 결국에 둘 다 그 밑이 2인 로그니까 k 값은 진수끼리 서로 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따라서 k 값은 2에 2-1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설명해 드릴게요. 세타가 제1사분면에 가기래요. 그러니까 사인도 양수, 코사인도 양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라는 뜻이 되겠죠. 자, 먼저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은 탄젠트와 코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1, 코탄젠트는 사인 분의 1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코탄젠트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일단 써보고요. 그리고 분수인 경우는 분모를 통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분자를 계산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분자가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모는 2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자 2분의 1분의 1이죠. 뭐 1분의 1 해서 분모, 분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죠? 그래서 2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2번은 코시컨트 세타. 이거는 사인 세타분의 1이고요. 시컨트 세타. 이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쓰고요. 통분하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모는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분자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지금 현재 조건에 의해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인 걸 알겠는데 분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값을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식을 알고 있냐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곱하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해서 값을 다 알 수 있죠. 먼저 1, 그 다음에 2분의 1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1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2가 되는데 여기서 사인 세타도 양수, 코사인 세타도 양수니까 어때요? 합도 양수가 되겠죠? 이게 결국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따라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양의 제곱근 2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대입하게 되면 위의 값은 이쪽에다 아래쪽에다 쓸게요. 자, 이퀄 하고요. 분모는 2분의 1이었고요. 분자는 루트 2.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서 2 루트 2가 됩니다. 2 루트 2. 11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두 근을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했는데 이 값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렇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계산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알파는 1사분면, 베타는 2사분면의 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조건에서 과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떤 각이냐 하면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습니다. 2사분면 또는 3사분면인데 이때 이 각에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미리 알고 계산해야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두 근의 합,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두 근의 합은 4가 되겠고요. 두 근의 곱,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왜 구하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냐면 이제 탄젠트와 세컨트와의 관계인데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세컨트 제곱 세타잖아요. 그죠? 근데 세컨트라는 것은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 세타분의 1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숫자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겠고요. 이 값은 2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나눠서 영역을 나눠서 쓸게요. 자, 나눠서 자, 이번에는 코사인을 씁니다.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계산해 줄까요? 자, 그러면 이 값은 방금 전에 썼듯이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탄젠트 제곱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2의 제곱 플러스 1, 5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라는 걸 미리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음의 제곱근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다. 유리화하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12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인데요. 계산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x로 나눠주면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뭘 이용하려는 거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이런 꼴로 만들려는 거예요. 이 값은 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꼴로 어떻게 만드느냐?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x분의 sin x 만들어졌네요. 그죠? 근데 분자는 여기 x분의, 여기도 x분의인데 4x하고 2x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4x분의 sin 4x. 근데 이제 4를 곱해줘야 되겠죠? 분모에 원래 x였는데 4x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2x분의 sin 2x를 쓰고요.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1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1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1 곱하기 2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을 이용할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는 앞에서 우리가 1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x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꼴로 만들기 위해서 x분의 1을 t로 치환하자.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요? 그렇죠. t는 0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equal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입니다. 이거는 이제 x분의 1이니까 t분의 탄젠트 t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바로 1임을 알 수 있겠죠. 3번을 볼게요. 3번도 이렇게 sin 2x가 x가 0으로 가는데 sin 2x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분자에 2x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모 분자를 2x로 나눠주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길게 쓰고요. 분모 2x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sin 2x 얘는 1이 되겠죠. 근데 분자도 마찬가지로 2x로 나눠줍니다. 2의 4x 승 마이너스 1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분자는, 자, 그럼 분자는 이거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값은 이제 분모는 상할 필요 없이 x가 0으로 갈 때 2x가 남았는데 분자의 지수가 4x잖아요. 그럼 4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4x 쓰고요. 2의 4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원래 2였으니까 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앞에서도 우리가 계산했어요. 그죠?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2가 된다. 2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13번을 설명할게요. 13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미분 계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f 프라임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2분의 파이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갑자기 7h가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식에서 이 분모에 있는 h와 분자에 있는 h가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h가 7h면 분모에 있는 h도 7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따라서 7로 만들어주고 곱하기 7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equal f 프라임 2분의 파예요. 그냥 곱하기 7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f' 2분의 파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fx가 x sin x니까 이걸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고변 미분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입니다. 그리고 나서 f 프라임 x에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sin 2분의 파이 1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1만 남아요. 됐죠? 그러니까 1을 대입해 주니까 따라서 1 곱하기 7이 되겠고,
이 값은 7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미분 계수, 그죠? 요 의미 h가 서로 같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7h인 경우는 분모도 7h로 만들어 주라 라는 게 중요합니다. 14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좀 복잡한 함수식이 나오고 만족시킬 때 f2 값을 구하라 했어요. 여러분은 연속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연속의 정의는 예를 들어서 f2 값이잖아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에서의 극한값과 극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 서로 같다. 이 조건 기억하시죠? 따라서 f2 값을 극한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f2 값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입니다 라고 쓰는 거죠. 근데 fx를 우변에서 계산하면 양변을 x-2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x-2로 나눌 수 있는 근거는 여기서 x가 2로 간다는 거예요. x가 2로 간다는 얘기는 절대 x는 2가 아니다. 이 조건이 있으니까 x-는 0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어요. 따라서 자, equal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값은 x-2분의 2에 3x-6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좀 식이 복잡하면 여러분들 치환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기서 x-2를 t로 치환하면 좀 편해집니다. 식이 t라 하면 이때 이제 치환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x가 2로 가면 t는 0으로 갑니다. 이런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2에 3t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계산했듯이 여기 3t면 여기 분모가 2가 아니라 t죠. 잘 쓸게요. 분모가 t죠. 지수가 3t면은 여기 개수를 맞춰서 3t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분모에 3을 곱해주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3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1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 값은 1 곱하기 3, 즉 3이 됩니다. 자, 15번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가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가 루트 2분의 1인데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덧셈 정리해서 이걸 한번 식을 생각해 보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였죠. 그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좌변을 제곱하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두 식을 제곱해서 변끼리 더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제곱해 볼게요. 자, 이렇게 좌변을 제곱하고 제곱합니다. 그래서 쭉 나열해서 더해 볼게요. 자, 그럼 제곱하게 되면 먼저 첫 번째 거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2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겠죠. 요 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 식을 한번 제곱해 볼까요?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2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요 값은 2분의 1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두 식을 이렇게 변변이 플러스 변변이 더한다 라고 해요. 변끼리 더한다, 변변이 더한다. 그럼 어떤가요? 여기서 이제 금방 아마 눈에 띄겠지만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 코사인 제곱 베타는 1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 즉 2가 되는 거예요. 2. 그리고 여기서 2가 공통이고 우리가 이제 찾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오죠. 저 우변도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돼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서 가로 안의 식이에요. 그래서 가로 안의 식만 남기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 값은 마이너스 8분의 5가 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